민용길 휴대폰이 너무 조용해서 민용길이 오히려 자기 숨소리를 크게 들었는데요. 희경도 말이 없어졌고요. 좁은 방 안에서 둘이 같은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민용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전화 한 통이 없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더 조용해졌는데요. 조용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라도 나면 싸울 수라도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니 싸움 자체가 끊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용길은 그 느낌이 제일 싫었는데요. 자기가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삭제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보통 이 집안은 소리부터 나거든요. 양동숙이면 시장통이 떠나가라 울고불고 양선출까지 끌어내고 공정한이든 양동이기든 엮어놓고 난리를 내는 쪽이었는데요.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민용길이 절대 이기기 힘든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처음 울린 건 양동숙 전화가 아니고 카드사 알림이었는데요. 결제 승인 거절 문구가 떠서 민용길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용길은 카드가 막히면 숨이 막혔고요. 동숙이가 이걸 했다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요. 민용길은 그 말을 삼키기도 전에 다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우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출금 제한 안내였고요. 지우 예금 통장도 출금이 제한됐다는 통보였습니다. 민용길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용길은 늘 말로 버텼는데요. 돈이 끊기면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희경도 그 문자를 보면서 얼굴이 하얘졌는데요. 희경은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희경은 민용길과 살 집을 구해야 한다고 계속 말해왔고 그래서 더 불안했는데요. 돈이 막히면 집이 사라지고 집이 사라지면 도망이 끝납니다. 희경은 그 결론이 너무 빨라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민용길은 양동숙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같았고 세 번째도 같았습니다. 민용길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게 화가 났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욕이라도 하고 붙잡기라도 하고 흥정이라도 하는데요. 받지 않으면 민용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동숙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길지 않았고 감정도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모든 소통은 한성미 선생님을 통해서만 합니다. 이 번호로 거는 모든 전화는 자동 녹음되며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용길은 문자 읽다가 멈칫했는데요. 양동숙이 이런 문장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동숙은 말부터 꺼내고 말로 밀고 말로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요. 한성미라는 이름이 들어간 순간 민용길은 방향을 알았습니다. 이건 양동숙이 참는 게 아니고 양동숙이 방법을 바꾼 거였습니다. 민용길은 그 방법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치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문장은 흔들리기 전에 묶어버리거든요. 희경은 그 문자에서 증거라는 단어만 계속 봤는데요. 희경은 그 단어가 자기 목을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경은 나도 이제 피의자처럼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요. 희경은 그 생각이 싫어서 민용길을 쳐다봤습니다. 민용길 얼굴도 이미 굳어 있었는데요. 민용길은 자존심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었고 자존심이 올라오면 무리수를 둡니다. 민용길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 목소리를 들으면 양동숙이 흔들릴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요. 지우를 통해서라도 연결을 만들고 싶었어요. 민용길은 연결이 끊기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고 누군가 받았는데요. 민용길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아빠가 미안해. 엄마는 어떠니? 그런데 지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양동숙이었습니다. 양동숙은 떨렸지만 울먹이지 않았고요. 양동숙은 감정이 아니라 통보처럼 말했습니다. 민용길 씨 아이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정서적 학대랑 접근 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할 말 있으면 서류로 하세요. 민용길은 그 문장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는데요. 민용길은 학대라는 단어가 자기한테 붙는 순간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민용길은 바로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야, 내가 사람이냐? 내가 애 아빠인데 지금 그게 학대야?
내가 지금 나를 범죄자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양동숙은 숨을 한번 삼켰는데요. 그 숨이 길지 않았습니다. 길면 흔들리니까요. 양동숙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통화 녹음 중이에요. 계속 말하시면 그 말이 그대로 남아요. 민용길은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민용길은 양동숙이 말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기한테는 도망갈 틈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민용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동수가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너 나랑 살았잖아. 나 지우 아빠잖아. 양동숙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뜨거워졌는데요. 양동숙은 뜨거워진 걸 감추려고 목소리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민용길 아이 이름 입에 올리면서 나 흔들려고 하지 마. 그 말이 끝나자 양동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민용길이 더 멍해졌는데요. 민용길은 손에 들린 휴대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용길은 욕을 하고 싶었지만 욕하면 남는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민용길은 결국 입을 닫았는데요. 입을 닫는 순간 진짜로 고립이 시작됐습니다. 양동숙은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는데요. 양동숙은 떨리는 손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한성미가 옆에서 이미 준비해둔 폴더에 녹음 파일을 저장하게 했고요. 폴더 이름은 증거 14호였습니다. 양동숙은 증거라는 단어를 적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양동숙은 자기 결혼을 증거로 쪼개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도 양동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후를 지키려면 지후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양동숙이 너무 또렷하게 알았거든요. 한성민은 양동숙에게 달래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민은 감정을 풀어주면 다시 전화하고 싶어지는 걸 알고 있었고요. 한성민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통화 녹음 저장했고요. 카드 정지 문자는 캡처해요. 보험 통장 출금 제한도 캡처해요. 민용길이 지우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도 같이 묶어요. 감정으로 말하면 민용길이 빠져나가요. 기록으로 남기면 민용길이 못 빠져나와요. 양동숙은 한성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요. 양동숙은 입술을 깨물고 겨우 말했습니다. 박사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원래 화나면 바로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우 때문에 참고 있어요. 한성미는 양동숙을 똑바로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양동숙은 그 말에 눈이 붉어졌는데요. 울면 흔들릴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 방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고요. 양동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우 앞에서는 울거나 소리치지 말자. 지우가 불안한 장면을 기억하지 않게 하자. 양동숙은 그 말만 붙잡았습니다. 이 와중에 차세리는 희경 쪽을 조이기 시작했는데요. 차세리는 희경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서류를 보냈습니다. 희경 헤어샵 권리금과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 관련 내용이었고요. 희경은 서류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희경은 민용길과 살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자산이 묶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희경은 내 돈인데라는 말이 올라왔는데요. 그 말을 꺼내면 그 돈을 왜 들고 나왔냐는 질문이 바로 돌아옵니다. 희경은 그 질문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희경은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는데요. 출금 제한 표시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희경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민용길을 봤습니다. 오빠, 나 이제 어떡해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민용길은 희경을 달래야 하는데요. 민용길도 돈이 막혔습니다. 민용길은 그 순간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분노는 민용길이 숨을 쉬게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민용길은 차세리를 떠올렸고요. 차세리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차세리, 그 여자 진짜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희경은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습니다. 희경은 잘못이 무엇인지 따지고 싶었는데요.
희경이 따지면 결국 자기 잘못도 같이 드러납니다. 희경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그만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희경이 돌아가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민용길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민용길은 희경이 마음을 바꾸면 자기 혼자 남는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민용길은 희경을 붙잡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끝이야. 돌아가면 동숙이랑 한성미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 민용길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만히 두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라 서류였습니다. 민용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책상 위에 흩어진 문서를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카드 정지 안내, 출금 제한 안내, 가압류 관련 서류, 도난 물품 목록 관련 통지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민용길은 글자를 읽을수록 더 숨이 막혔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미 결론이 적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세리는 SNS에 희경 이름을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조용히 도난 물품 목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민용길이 이동통신사 근무지에서 신제품을 훔친 정황, 차세리 명품 가방이 사라진 시점, 회사 제품이 없어졌다는 기록들을 묶었고요. 차세리는 희경이 민용길과 같이 움직인 걸 절도 방조로 기록되게 만들었습니다. 차세리는 누군가에게 떠들지 않았고요. 남기기만 했습니다. 차세리는 말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양동익은 이 상황이 불편했는데요. 양동익은 동생 양동숙이 서류로 움직이는 게 낯설었고 그 낯설미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양동익은 원래 감정이 앞서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차세리에게도 한성미에게도 이미 한 번씩 경고를 들었습니다. 민용길과 직접 통화하지 마라. 말이 남으면 민용길이 빠져나간다. 양동익은 그 말을 듣고도 속이 뒤집혔는데요. 그래도 양동익은 동숙을 위해 한 발 물러났습니다. 민용길은 결국 양동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동숙이 좀 말려줘요. 나 이렇게까지 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요. 양동익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용길은 문자로 애원했습니다. 형님, 진짜 동숙이 좀 말려줘요.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는. 그 문자를 보내고 민용길은 답을 기다렸는데요. 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민용길은 그 순간 더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양동익도 선을 긋는 쪽으로 들어갔고 그 선은 감정이 아니라 보호막이었습니다. 민용길은 그 보호막이 자신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걸 느꼈습니다. 양동익은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는데요. 나도 어쩔 수 없다. 그 문장 하나가 민용길 속을 뒤집었습니다. 민용길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자기 인생에서 제일 싫어했는데요. 그 말은 나는 너를 포기한다처럼 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용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안 들어왔고요. 민용길은 희경을 봤습니다. 희경은 이미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희경은 깨진 휴대폰으로 남은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잔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희경 표정이 텅 비었습니다. 희경은 갑자기 민용길에게 묻고 싶었는데요. 우리 사랑이 진짜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희경은 그 말을 믿고 움직였고 그 믿음이 지금은 자기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민용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면 둘 다 무너집니다. 희경은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그냥 살고 싶어요. 민용길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웠는데요. 희경이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 사랑은 뒷줄로 밀립니다. 민용길은 사랑을 앞줄에 세워야 자기 선택이 덜 부끄러웠습니다. 민용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돼. 버티면 방법이 생겨. 민용길은 방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찾아봤는데요. 상담비부터 보였고요. 민용길은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민용길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크게 두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희경은 바로 숨을 멈췄습니다. 민용길도 몸이 굳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작았는데요. 작은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밖에서 들린 목소리는 정순경이었습니다. 민용길 씨, 문 열어주세요. 전달할 서류가 있어요. 민용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는데요. 정순경 목소리에는 화가 없었습니다. 화가 없으면 더 무서운 경우가 있잖아요. 절차대로 움직이면 감정으로 막을 틈이 없습니다. 희경은 뒤에서 민용길 팔을 잡았는데요. 잡는 힘이 약했습니다. 희경은 힘이 없었습니다. 민용길은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요. 문을 안 열면 더 커집니다. 민용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순경이 서 있었고 옆에는 집행관이 같이 있었는데요. 집행관은 내용 증명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을 보는 순간 민용길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집행관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절차대로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 전달입니다.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순경도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민용길 씨 조사 일정 관련 안내도 같이 들어 있어요. 연락 회피하면 불리해요. 민용길은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는데요.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건 종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 증명을 읽자 민용길은 겁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희경은 봉투를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희경은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눈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희경은 울면 약해진다는 생각을 붙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정순경과 집행관이 돌아서서 나가자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는데요. 조용해지자 민용길은 더 숨이 막혔습니다. 민용길은 봉투를 뜯어야 하는데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희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희경은 늘 민용길을 붙잡고 같이 달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달릴 힘이 없었습니다. 민용길은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났는데요. 희경은 그 소리에 더 울었습니다. 민용길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민용길은 소리 지르는 사람 하나 없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이 너무 싫어서 민용길은 봉투를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양동숙은 한성미 옆에서 내용 증명 사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사본을 보면서 손이 계속 떨렸는데요. 양동숙은 한성미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나 지금도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나 이거 안 하면 지우가 더 상처받아요. 한성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지키면 돼요. 지우 아빠는 지우가 지킬 수 없어요. 양동숙은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려서 잠깐 숨이 막혔는데요. 그래도 양동숙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은 민용길이 지우를 지켰던 순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지금 민용길이 하는 행동은 지우를 흔드는 행동입니다. 양동숙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더 아팠습니다. 양선출은 이 모든 걸 알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양선출은 선거 이후로 몸이 편하지 않았고요. 양선출은 집안이 다시 흔들리면 자기가 또 쓰러질까봐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러지면 더 큰 싸움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는데요. 양선출 마음속에는 양동익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고 동숙에게 미안한 마음도 남아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그 미안함을 말로 풀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는 동안에도 밖에서는 서류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에게는 희경과 민용길이 같이 도망갔다는 사실이 숨겨진 상태였고요. 공정한은 상인회장으로 당선된 뒤 시장 민원과 개발 관련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요. 공정한은 온정시장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집안의 개인 문제를 잠깐 뒤로 미뤄두는 중이었습니다. 나선애는 공정한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선애는 공정한이 그 사실을 알면 바로 뛰쳐나가 양동익과 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혼자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희경이 도망갔다는 사실도 아프지만 희경이 민용길과 같이라는 사실은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공대하는 그 사실을 공정한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대하는 형이 알면 집안이 갈라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공대하는 한성미에게 연락하고 싶었는데요. 한성미가 지금은 양동숙 쪽 실무를 잡고 있어서 공대하는 쉽게 손이 안 갔습니다. 공대하는 결국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난 지금 누구 편이야? 공대하는 그 질문을 하자마자 더 아팠는데요. 공대하는 편을 고르는 게 싫었습니다. 공대하는 가족을 한 번에 끌어안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은 가족이 서로를 잡아뜯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양현빈과 공주아는 태안 패션 사업부에서 각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말로 길게 설명하면 더 꼬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물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요. 양현빈도 공주아에게 괜찮냐라고 감정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흔들지 않으려 했고요.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혁은 공주아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공주아가 오늘 말수가 줄어든 걸 바로 느꼈습니다. 박준혁은 공주아에게 과하게 캐묻지 않았고요. 대신 일로 붙잡아 줬습니다. 주아, 오늘은 내가 서류 정리 좀 같이 할게. 혼자 하면 늦어. 공주아는 괜찮다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이 자기한테도 거짓말처럼 들려서 멈췄습니다. 공주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공주아는 그 순간에도 한성미가 떠올랐습니다. 한성미는 늘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지켜왔는데요. 공주아는 그 방식이 싫으면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방식이 빠르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공주아는 그 인정이 싫어서 더 열심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성미는 양동숙 건을 처리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는데요. 한성미는 양동숙을 도와주는 자신이 공주아에게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엄마 한성미가 남의 집을 통제하는 걸 보면 더 숨이 막힐 수 있고요. 한성미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성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우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한성미는 공주아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설명하면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성미는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양동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미는 공주아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도 한성미 방식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그 침묵을 더 크게 느꼈는데요. 양동숙은 원래 한성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성미는 이성이 강한 사람이고 그 이성이 때때로 사람 마음을 베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양동숙도 인정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지우가 흔들린다는 말을 한성미가 가장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양동숙 마음이 갈라졌는데요. 민용기를 미워하면 편할 것 같지만 미워하는 순간 자기 지난 시간까지 같이 미워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양동숙은 그 갈등 때문에 손이 떨렸고요. 손이 떨리는 걸 지우에게 보이기 싫어서 양동숙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양동숙은 지우에게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엄마랑 저녁 먹고 숙제하자.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응이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대답이 양동숙을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동숙은 울컥함을 삼키고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밥을 준비했습니다. 양동숙은 밥을 하면서도 증거 14호 폴더를 떠올렸습니다. 생활이 무너지면 지우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민용길은 결국 내용 증명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고요. 문서 첫 줄을 읽는 순간 민용길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용길은 문서에 적힌 문장을 따라 읽으면서도 이게 진짜냐라는 얼굴을 했는데요. 문서에는 양동숙과 한성미 이름이 같이 들어 있었고요. 차세리 이름도 보였습니다. 민용길은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현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양동숙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양동숙 뒤에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민용길은 희경을 봤는데요. 희경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로 문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문서에 적힌 도난 물품 목록 문구를 봤고요.
희경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희경은 민용길이 훔친 물건이 뭔지 다 알지 못했는데요. 몰랐다는 말이 희경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함께 움직였으면 함께 묶입니다. 희경은 그 결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민용길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문서에 적힌 문구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연락은 한성미를 통해서만. 민용길은 그 문구가 자기 입을 막는 느낌이 들어서 휴대폰을 쥐고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민용길은 처음으로 말로 해결하는 삶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더 분노가 올라왔는데요. 민용길은 분노로 자기 자신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민용길은 희경에게 말했습니다. 희경아, 이건 너무하잖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 희경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희경은 너무하다는 말이 현실을 바꾸지 않는 걸 알고 있었고요. 희경은 우리 잘못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결국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 거죠? 민용길은 그 말이 너무 싫었는데요. 조사 받으러 가면 민용길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됩니다. 민용길은 가해자가 되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민용길은 더 큰 소리로 말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양동익에게서 온 전화는 아니었고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용길은 그 번호를 보면서도 손이 멈췄는데요. 모르는 번호는 보통 돈이든 경찰이든 서류든 지금 민용길이 피하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충격의 반전, 끝까지 봐야만 이해가 맞아떨어집니다. 이 집안은 지금 민용길을 잡는 판처럼 보이는데요. 동시에 민용길이 입을 열면 누가 같이 무너지는 판도 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판은 민용길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움직입니다. 민용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말이 나가고 말이 나가면 기록이 남습니다. 민용길은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용길이 받지 않아도 기록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민용길은 그 사실이 더 싫었습니다. 민용길은 희경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리면 누군가 우리를 버린 거야. 희경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희경은 버린다는 단어가 자기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희경은 민용길이 지금 누구를 원망해야 숨을 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원망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를 원망하는 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가면 무너집니다. 희경은 민용길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민용길이 무너지면 희경은 더 빨리 끝납니다. 양동숙은 그 시간에도 흔들렸는데요. 흔들리면서도 움직였습니다. 양동숙은 한성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지우가 안전해져요? 그런데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면 자기 믿음이 깨질 것 같아서 못 물었습니다. 양동숙은 대신 차세리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가씨, 지우 앞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요. 필요한 건 내가 준비할게요. 양동숙은 차세리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차세리가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양동숙은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지우를 떠올렸고요. 지우를 떠올리자 자존심은 뒤로 밀렸습니다. 양동숙은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양동익은 동숙이 이렇게 변한 걸 알고도 아무 말 못했는데요. 양동익은 동숙을 지켜주고 싶은데 민용길이 양동익 이름을 이용할까봐 움직이지 못합니다. 양동익은 그 딜레마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와 한성미가 잡아놓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고요. 양동익은 그 버팀이 동숙을 위한 거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줬습니다. 그 사이 공주와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으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한성미가 하루 종일 조용한 날은 드물고요. 한성미가 조용하면 무언가를 정리 중인 날이 많았습니다. 공주와는 그 패턴을 너무 잘 압니다. 공주와는 엄마 한성미가 내용 증명과 녹음 고지 같은 절차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숨이 막혔어요. 공주와는 숨 막히는 걸 밖으로 티내지 않았습니다.
공주아는 오늘도 결과물로 버티기로 마음먹었고요. 양현빈은 그런 공주아를 보면서도 질문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현빈도 자기 집안이 원수 관계로 엮여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 집안 얘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공주아가 무너질 때 늘 혼자 버티는 척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준혁은 그걸 깨고 싶지만 지금 억지로 깨면 공주아가 더 다칩니다. 박준혁은 그래서 말 대신 행동으로 붙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일정표를 만들고 공주아가 숨을 고를 틈을 줬습니다. 공대아는 그 틈에서 더 혼자가 됐는데요. 희경이 민용길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공정한에게 말하지 않는 건 공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공대아는 그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대아는 계산을 하면 더 비참해지니까요. 공대아는 그냥 형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버티는 동안 공대아는 자기 마음이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형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는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하는 나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공대아는 그 갈등이 너무 괴로워서 한성미에게 연락하고 싶었는데요. 한성미는 지금 양동숙 옆에 있습니다. 공대아는 한성미가 자기 편인지도 헷갈렸습니다. 공대아는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희경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희경아, 돌아와. 그냥 돌아와. 내가 다 안고 갈게. 메시지를 보내고 공대아는 바로 후회가 올라왔는데요. 다 안고 간다는 말은 지금 공대안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공대안은 그 말이 허세처럼 느껴져서 더 아팠습니다. 민용길은 내용 증명 문서 맨 아래쪽을 읽다가 손이 멈췄는데요. 문서에는 지우 관련 보호조치 항목이 들어 있었고 민용길에 직접 연락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그 항목을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민용길은 내 애인데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할수록 지우는 보호 대상으로만 굳어집니다. 민용길은 그 구조가 너무 싫었습니다. 민용길은 희경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를 이렇게 들고 나오면 난 끝이야. 희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는데요. 희경은 지우가 이 판의 중심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희경은 지우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경은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면 민용길이 희경을 배신자처럼 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경은 결국 말 대신 울음을 삼켰습니다. 정순경은 절차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정순경은 민용길이 도망을 더 끌면 상황이 더 커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정순경은 감정으로 민용길을 몰아붙이지 않았고요. 정순경은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정순경이 움직일수록 민용길은 더 숨이 막혔습니다. 소리로 막을 수 없으니까요. 양동숙은 밤이 깊어지자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지우가 잠든 뒤였습니다. 양동숙은 부엌 불을 아주 작게 켜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양동숙은 그 물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입안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한성미에게 내놨습니다. 박사님, 나 민용길이 미워요. 근데 미워하면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시간이 같이 떠올라요. 한성미는 그 말에 바로 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미는 양동숙이 지금 필요한 게 정답이 아니라 버팀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한성미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미워해도 돼요. 다만 지우 앞에서는 지키는 엄마로만 남아요. 양동숙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끄덕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양동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양동숙은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정리하는 게 싫었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민용길이 다시 말로 들어옵니다. 양동숙은 말로 들어오는 민용길을 이제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정한에게 들어갈 한 단어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아직 공정한 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들어가는 순간 공정한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은 원래도 양동익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이었고 가족 문제에는 더 직진하는 사람입니다.
나선애는 그걸 알고 있어서 숨기고 있는데요. 숨기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온정시장은 좁고 소문은 빠릅니다. 민용길은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데요. 민용길은 조사실에 가서 말로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용길은 이미 느꼈습니다. 이번 판은 말로 뒤집는 판이 아니라 증거로 고정되는 판입니다. 민용길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용길은 그게 너무 두려워서 희경에게 말했습니다. 희경아, 우리 그냥 한성미한테 연락할까? 희경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는데요. 희경은 한성미를 떠올리자 더 겁이 났습니다. 한성미는 울고불고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상대를 조용히 묶는 사람입니다. 희경은 그 묶임이 싫지만 동시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희경은 그래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피하지 말아요. 민용길은 그 말을 듣고 희경까지 자기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민용길은 그 느낌이 너무 아파서 희경을 밀어내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밀어내면 진짜 혼자입니다. 민용길은 혼자 되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민용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내용 증명 봉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회차 마지막에 남는 건 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그 소리였는데요. 그 소리는 고함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민용길과 희경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절차로 끌려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양동숙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양동숙은 이미 절차를 시작한 사람이니까요.